오늘따라 빙수에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자, 보기를 한번 줘볼게요. 1번 파디, 2번 파티, 3번 파시, 4번 파치. 자, 정답은 1, 2, 3, 4번 중에 뭘까요? 정답은 바로 자, 이 문제의 정답을 알려면 국외음화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배움일기 24쪽을 함께 보면서 국외음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국외음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 괄호 열고 경자를 써주세요. 지금부터 다룰 국외음화에서의 국외음은 경국외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자음에서 경국외음은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국외음 중에 자음, 지읒, 치읒이 화, 되었다 라는 말을 네 글자로 줄여서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볼게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됩니다. 너도 와, 이 새끼야. 너 내 혀가 부드럽구나.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 미쳤지, 이 새끼 팔 다 봐봐. 자, 이거 선생님이 꽤 좋아했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카이스트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카이스트의 발음을 잘 들어보면 혀가 일단 엄청 짧죠. 그런데 똑같이, 같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단어를 이렇게 읽지 않죠. 자, 어떻게 읽는지 역시 배움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카이스트가 잘못 읽은 바로 그 발음이에요. 같이를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갓과 이로 쪼개집니다. 자, 그런데 이에 있는 이응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초성에 왔을 때는 숫자 0과 같다고 했죠. 따라서 그대로 연음돼서 원래는 같이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같이라고 읽죠. 자, 밑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굿과 이는 원래 형태소 분석을 하면 굿 플러스 이가 됩니다. 위에 같이와 마찬가지로 연음이 되어서 굿이로 원래 읽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고 굳이라고 읽죠. 자, 진짜 그런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규현이는요? 그랬더니 답장으로 굳이. 다음으로 다치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치다는 다 플러스 이 플러스 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닷과 히가 만났을 때 다티가 됩니다. 즉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이 되는 현상, 이런 것을 거센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루게 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즉 원래 다티다는 다티다라고 읽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 다치다로 읽게 되죠. 그러면 여태까지 살펴본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이 바뀌었냐면 받침, 디귿과 티읕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디에서 변화를 겪었냐면 공통적으로 이라는 모음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 이라고 해서 항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밭 플러스 이랑 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밭이랑 논이랑 이렇게 이랑이 문법적인 역할을 하면 치읓으로 변화가 되지만 밭이랑, 즉 고랑과 이랑이라는 구체적인 뜻을 가진 이랑 앞에서는 밭이랑으로 치읓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 이 앞에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형식 형태소 이 앞에서 받침, 디귿, 티읕은 모두 변화를 겪었는데요. 결과를 살펴보시면 공통적으로 지읒, 치읓, 즉 국외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국외음이 아니었던 디귿, 티읕이 국외음, 지읒, 치읓으로 변화하는 이 현상을 네 글자로 줄여서 국외음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귿과 티읕의 조음 위치는 시조음이었지요. 자, 그런데 지읒과 치읒은 경국의 음. 선생님이 지난번에는 오렌지 사탕 먹을 때 가장 많이 깨지는 오돌토돌한 여러분의 입천장을 경국의 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모음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모음은 모음 중에서도 전설, 그러니까 혀의 앞쪽으로 평순, 입을 평평하게 펴면서 고모음, 가장 입천장에 가까운 소리가 바로 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직접 발음을 해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딘딘과 진을 연달아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천천히. 그렇다면 딘, 딘 하다 보면 혀의 앞쪽이 먼저 디귿을 발음했다가 조금 뒤로 옮겨서 이를 발음합니다. 딘, 이렇게요. 그런데 진은
뭔가 비슷한 위치에서 지읒과 이가 소리가 나고 있어요. 즉 D와 G는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지읒이 훨씬 더 이와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디귿티읕과 지읒 치읒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이랑 가깝냐면 지읒 치읒이 훨씬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읒 치읒이 디귿 티읕보다 이 모음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것을 조금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발음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데요. 이런 것을 발음의 경제성 또는 편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태까지 배운 국외음화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냐면 받침 디귿과 티읕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뀌었냐면 형식 형태소 이 모음 앞에서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냐면 지읒과 치읒이 되었습니다. 지읒 치읒은 국외음인데 원래 국외음이 아니었던 디귿 티읒이 국외음이 된 것, 이것을 네 글자로 국외음화라고 불렀다고 했겠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별표 쳐주세요. 자, 디귿과 티읕이 이를 만난다고 항상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잔디를 보세요. 잔디는 분명히 디귿과 이 모음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잔지 이렇게 읽지 않죠. 자, 그런데 해돋 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돋 이는 분명히 해돋 이가 아니라 해돋 지로 읽죠. 디귿과 이가 만났을 때는 아무 때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돛과 이처럼 원래 다른 형태소였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만날 때 그럴 때 국외음화가 생기는 것이지 잔디처럼 원래 디일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예시는 견디다, 느티나무, 마디도 마찬가지예요. 디귿과 티읕이 원래 하나의 뜻을 가진 형태소일 때는 일어나지 않고요. 돛과 이처럼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 즉 두 형태소가 만날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의 정답. 자, 여기서 읽을 때는 오늘따라 빙수에 팥이 맞네니까 정답은 4번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3번을 골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할 점, 팥이는 티읕이 받침에 있고 뒤에 이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 티읕이 국외음, 치읒이 되는 국외음화를 겪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음운 변동의 종류 중에 국외음화는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가 디귿에서 굳이 이렇게 지읒으로 바뀐 것이죠. 바뀐 것은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맞아요. 우리 교체 또는 대치라고 공부했어요. 자, 따라서 국외음화 역시도 지난번에 음절 끝소리 규칙 호자음과 마찬가지로 교체 또는 대치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해 두세요.